아데사냐와 페레이라의 경기는 정말 높은 레벨의 타격전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크 모션으로 가득한 아데사냐와 정말 우직하게 압박하는 페레이라의 경기에서 결국 페레이라가 아데사냐를 다운시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전에서 양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데사냐는 상대의 리치와 크기에 따라 경기력이 많이 달라지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보다 사이즈도 크고 리치도 비슷한 페레이라를 상대로 사용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내내 페레이라의 훅을 경계한 아데사냐는 사우스포에서 앞손 트래핑으로 레프트 훅 타이밍을 뺏으려 하기도 했고 클린치로 케이지에 몰려있는 상황을 빠져나가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원래 아데사냐의 무기는 활발한 사이드 스텝과 레그킥 그리고 원거리 잽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텝을 통해 자신의 거리를 잡은 아데사냐는 레그킥을 성공시키면서 골반으로 페인트를 주거나 잽을 주고 어깨로 잽 페인트를 주는 셋업을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페인트는 레그킥과 잽이 상대에게 유효타로 적중했을 때 먹히게 됩니다. 킥이 체크당하거나 잽이 먹히지 않으면 상대는 페이크에 반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데사냐는 반박자 느린 원투로 재미를 봤습니다. 이를 위해 단발성 잽과 스트레이트로 정말 무수한 셋업을 깔아놨습니다. 아데사냐의 원투는 일반적인 원투 스트레이트와는 조금 다른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데사냐의 원투는 잽을 던진 팔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스트레이트를 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원투는 잽으로 꾸준한 셋업을 했을 때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아데사냐가 뻗은 손은 페레이라의 시야를 가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손은 다음 뒷손이 나갈 때 조준점 역할을 해서 정확한 투를 꽂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가드를 흐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들어간 팔이 페레이라가 가드를 회복하는데 불편함을 주고 가드는 이미 뚫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잽으로 나갔던 팔이 빠지면서 뒷손은 아무런 제약 없이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페레이라는 아데사냐의 킥을 전 라운드에 걸쳐서 체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라운드 중반에 페레이라가 킥을 체크하고 카프킥 2번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후 아데사냐가 킥을 날리는데 디딤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슬립인가 생각했지만 다시 보니 확실히 데미지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데사냐 같이 스텝이 활발한 선수들은 케이지에 몰아 넣어서 스텝을 가둬야 합니다. 페레이라는 부지런한 킥체크로 아데사냐의 사이드 스텝을 감소시키고 얼굴을 마주보며 같이 사이드 스텝을 밟아서 계속 압박했습니다. 아데사냐가 레프트 훅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페레이라의 레프트 훅은 잘 들어가지 않았고 페레이라는 케이지에 가둬 넣은 상황에서 잽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경기 동안 아데사냐는 사우스포로 페레이라에게서 멀어졌는데 아데사냐가 같은 오소독스 상황일 때는 앞손 트래핑이 어려웠고 서로 잽에 노출되었습니다. 5라운드에서 결정적인 킥 체크를 당한 아데사냐는 결국 다리에 데미지가 임계점을 넘어섰고 스텝이 사라졌습니다. 발을 붙이고 오소독스에서 싸우기 때문에 아데사냐와 가까워진 페레이라의 스트레이트가 유효했고 이후 그로기로 인해 클린치 그립을 풀어내고 후속타에 성공했습니다. 페레이라의 약점은 분명합니다. 원거리에서 잽과 원투 콤보를 많이 허용했고 더블 언더훅이 파인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밧다리를 시도하고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케이지 레슬링에서 대처에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데사냐에게 합입 컨트롤을 3라운드 내내 당했고 그 라운드에서는 케이지에 등을 대고 일어나야 되는데 등이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도 버터플라이 훅으로 가거나 새우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데사냐는 이번 매치에서 페레이라를 상대로 레슬링 옵션을 주무기로 들고 와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상대적인 체급이 페레이라가 더 크고 그라운드 이해도가 부족한 페레이라가 아데사냐를 테이크다운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페레이라에게 마음먹고 시도한 테이크다운들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슬링을 주 옵션으로 들고 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클린치 상황에서 페레이라의 무게중심을 흔들고 덧거리나 스탠딩 백캐치 상황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데사냐는 원거리 잽과 원투에 더해서 페레이라에게 오블리킥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훅과 같은 곡선형 공격은 아데사냐가 거리를 좁혀야 하기 때문에 타격 옵션적인 면에서 챔피언인 페레이라가 운영하기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페레이라는 아데사냐가 투훅 콤비네이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에서 케이지에 몰아넣고 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케이지 레슬링과 그라운드, 원거리 손싸움을 보완하면 페레이라의 약점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원거리 잽 싸움, 풋워크에서는 아데사냐가 우위에 있고 근거리 타격과 킥슛 싸움에서는 페레이라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페레이라는 타격가들만 매치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레슬러들을 만나면 질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데사냐가 다시 벨트를 탈환하고 3차전을 해서 서로 더 나아진 모습의 경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페레이라 머리 자른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